가상계좌, 현금 ATM 이런 것들이 이제 웹캐시라는 이름은 몰라도 서비스는 웹캐시 서비스를 전 국민들이 쓰고 있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 일에 웹캐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블로그하고 3개 챕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캐시가 이제 속한 분야가 핀테크 산업입니다. 핀테크 산업 시장 환경은 최근 3년에 굉장히 하여튼 시장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도 뭐 20, 30% 이상 그런 성장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놀라운 건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서서 규제를 해소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금융위원회는 이게 규제기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20년간 해보면서 최근 2, 3년에 걸쳐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핑계 같아요. 그 정도로 하여튼 제도적인 환경은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본 유입이나 기술 혁신 속도도 굉장히 이제 빨라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시장 환경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웹캐시가 하려고 하는 분야, 전 핀테크 분야는 저희가 할 수 없으니 웹캐시가 하려고 하는 분야는 기업 쪽입니다. B2B 핀테크 플랫폼 회사 되자 하는 게 이제 제가 2015년에 이제 발표하고 지금까지 이제 회사 비즈니스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는데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은 90년대에 이제 은행 점포 플랫폼에서 우리 금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들어와서 인터넷 뱅킹 플랫폼에서 이제 금융을 합니다. 지금 어제 KB 국민은행이 파업을 했는데 전혀 사실은 이게 이제 금융거래하는데 불편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플랫폼이 점포에서 인터넷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이런 플랫폼으로 이제 금융 플랫폼을 옮겼고요. 2010년 들어서면서 이제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IT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금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은행이 주는 플랫폼에서 금융을 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IT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제 금융하는 주력 채널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술 변화 때문에 IT 기업이 이제는 금융 유통을 담당하는 시장 패러다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웹캐시는 기업 쪽을 맡기로 하여튼 결심을 하고 2015년에 이제 공개적으로 내외적으로 웹캐시는 B2B 핀테크 전문 회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개인 쪽은 뭐 지금 카카오페이나 뭐 토스나 최근에 이제 레이너스 같은 어떤 회사들, 그러니까 종합금융유통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들이 이제 각축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켓 기준으로 보면은 개인 쪽은 한 600조쯤 됩니다. 우리나라 1년간 흐르는 돈의 규모가. 근데 기업 쪽은 한 3,700조 정도 되고 현재 웹캐시 플랫폼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건 한 1,000조 정도가 이미 웹캐시 플랫폼에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가치를 줘야 이제 비즈니스들이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웹캐시는 플랫폼을 통해서 앞에 보시면 3가지 가치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가치인데 첫 번째가 이제 통합입니다. 모든 금융기관 인터페이스를 원 인터페이스로 통합입니다. 기업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금융기관을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기업 다 하시는데 은행 뭐 아무리 적어도 2-3개 거래하시잖아요. 카드사 거래하고 증권사, 보험사 쭉 거래하는데 각 거래 금융기관 인터페이스에 접속하셔야 되잖아요. 잔액이나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이체를 하려면
통합은 이 모든 이제 그 거래 금융기관은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면은 원 인터페이스로 통합 그 인터페이스를 통합해 주는 게 첫 번째 가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연결입니다. 웹캐시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기관과 기업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럼 기업이 뭐가 좋아지냐면은 영수증 안보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법인카드 하나 쓰시면은 영수증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그 영수증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기업 업무 시스템의 전부 지원자가 가장 수기로 요 일을 사라집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가치고요. 세 번째는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집중이 됩니다. 기업 시스템으로. 그래서 금융과 업무가 원 프로세스로 융합됩니다. 본질적으로 금융은 독자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금융은 실물 거래의 유면 청산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실물과 금융은 원 프로세스인데 환경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투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웹캐시 플랫폼을 통해서 원 프로세스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 지켜보시면 되게 흥미진진할 건데 기존의 업무 시스템들 있잖아요. 재무, 뭐 인사급여, 경비관리, 뭐 물류관리 이런 시스템들이 궁극적으로는 돈 주고 받는 것으로 종결되거든요. 이 시스템들이 전부 다 융합 솔루션으로 대체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기업 업무 시스템이라는 ERP 시스템이 언번들링 되면서 전부 다 융합 시스템으로 바뀌고 상당 부분은 이제 손바닥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웹캐시가 제공하는 것은 통합과 연결과 융합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세 가지 어떤 이게 솔루션 베이스의 비즈니스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웹캐시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웹캐시 플랫폼의 근간은 금융기관과 기업 ERP 시스템입니다. 웹캐시 플랫폼에 금융기관이 연결되고 기업 ERP가 연결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4개 솔루션을 통해서 시장에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저희가 인하우스뱅크라는 브랜드, 대기업에는 브랜치, 중소기업은 경리나라, 대기업은 이제 브랜치 글로벌이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이게 개별 기업의 기관에 보급하면서 플랫폼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공공기관 인하우스입니다. 상품은 공공기관과 초대기업한테 금융기관이 연동된 재정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컨텐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의 급속도로 최근에 확산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플랫폼에 들어가면 공공기관의 행정사고가 사라집니다. 행정사고. 그래서 지난 한 3, 4년에 걸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뭐 경기도, 부산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시구청에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어떤 게 이제 사회적으로 기여한 특징이고 현재 고객은 전보나 뭐 경기도 포함해서 한 420개 정도고 시장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마켓 사이즈가. 현재 시장 공급률은 21% 정도 됩니다. 전체 2,000개 중에 한 420개 정도 보급되면서 한 21% 정도 보급됐고 최근에 이제 보급 추세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개에서 연간 한 5, 60개 정도로 보급 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초기 시장은 지난 것 같아요. 전체 한 20% 정도 지나면서 새로운 이 금융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우려들, 사고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부터 이제 좀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면서 기관들이 도입하면서 해소되면서 좀 고객들이 좀 프렌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수익 모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이제
수수료 수익 모델. 매달 도입 기업한테 100만에서 500만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솔루션 수익 모델인데 솔루션은 초기 도입할 때 기간당 한 5천만에서 1억 정도 솔루션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 게 큰 공공기관, 뭐 육군 본부 이런 데는 이게 이제 단순 솔루션만 도입해서 안 되고 원하는 어떤 이게 이제 개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일회성으로 개발해주는 어떤 이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세 가지 수익 모델이 인하우스 뱅크 비즈니스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대기업입니다. 제품은 매출 100억 이상 중견 대기업한테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연동된 통합 자본관리 시스템입니다. 킬러 컨텐츠는 인하우스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이제 기업은 제조나 유통, 물류, 뭐 제약, 건설 이런 업종들이 다양해서 업종별로 이제 자금 관리 패턴이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기능이 이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고객은 이제 한 5천 개 정도 시장에 보급됐고 전체 시장 타겟은 4만 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 이제 5천 개 정도 보급됐으니까 한 11% 정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급 속도는 인하우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017, 8년 접어들면서 가파르게 이제 보급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아마 얼리 시장은 지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 모델은 수수료가 매달 20에서 3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솔루션은 초기 도입비로 한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게 수익 모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중소기업 격리 나라. 중소기업을 위한 격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C에 설치해주는 격리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걸 지난 한 2년간 고심해서 만들었는데 제일 핵심은 쉽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냐면은 중소기업은 업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이 2~3명인 경우도 태반이고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데 이 시장은 격리 직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장이 직접 하거나 가족, 와이프가 한다든지 이런 환경에 있어서 격리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만 설명 들으면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큰 과제였고 그게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1시간 정도 들으면 이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아까 직원 30인 이하 우리나라에 한 80만 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속대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업무 속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보급력은 굉장히 지난 1년간 해보면서 빠르다는 걸 확인했고요.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한 10,000개 정도 보급됐고 보급은 전국에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데 막 산골에 이런 데도 있어요. 농원, 농장 같은데 이런 데 산골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농업법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골고루 가입하고 있고 타겟 시장은 우리나라에 80만 개 정도 되고 금액으로 한 사람 한 5,200억 정도 시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앞에 두 개 인하우스나 브랜치하고 달리 격리나라는 매스 마케팅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이런 광고나 홍보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저희가 한 2만 개 정도 가입했고 올해 한 2만 개 정도 가입할 거고 계획하고 있고요. 수익 모델은 수수료만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 모델 월 한 54,000원 연가들치만 60만 원 정도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희가 공부하느냐 하면 세 가지 채널로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금방 이제 광고 홍보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고 있고, 요게 이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 지금 올해 이제 저희가 세팅하고 있는 게 세무사무소를 통해서 가입시키는 채널을 지금 셋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직원 30인 이하 80만 원
세무 처리를 위해서 전부 다 세무 기장을 세무사무소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영수증을 모아서 영수증을 세무사에서 주면 세무사무소에서 지금 말씀드린 회계 소프트웨어에 기장을 해서 세무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전이 가지고 있는 회계 소프트웨어는 요런 30인 이하 기업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세무사무소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전 정도 소프트웨어를 쓰려면은 직원이 한 4, 50명 이상 돼서 회계 전문 자체 기장하는 회계 전문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캐시 플랫폼 사실은 이게 웨캐시의 코어인데 웨캐시 플랫폼 인프라의 첫 번째가 금융기관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있고 요즘 이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니까 기업의 자금 정보가 해외은행 계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은행 한 350개 정도가 저희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통합에 같이 말씀드렸는데 웨캐시 플랫폼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프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업 사이버, 기업 ERP들이 지금 웨캐시 플랫폼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결은 국내 저희가 한 번 이상 같이 협업을 했던 국내 ERP 업체가 174개였습니다. 요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기업의 업무 시스템 만들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74개하고 협업을 통해서 계속 연결하는데 현재는 매월 한 30개 정도 기업 시스템들이 우리 플랫폼에 연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연결에 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글로벌 1위 ERP 업체가 이제 셉인데 셉하고 지금까지 한 180개 정도 연결했습니다. 셉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 있잖아요. 롯데, 뭐 신세계 이런 기업들의 ERP를 구축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이제 대전은 우리나라 1위 업체인데 대전하고 한 540개 정도 ERP를 지금까지 연결했습니다. ERP 업체들이 지금은 우리 플랫폼을 보겠다는 소개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ERP 업체를 통해서 이제 새로 가입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 ERP 업체들이 왜 그러면 웨캐시 솔루션을 도입을 일단 추천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연결 때문입니다. 기존의 ERP 시스템은 ERP라는 게 이제 정보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기존의 ERP 시스템은 영수증 모아서 손으로 다 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웨캐시 플랫폼이 연결되면은 이제 더 이상 영수증 모을 필요도 없고 손으로 치는 필요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왜 법인카드 영수증 다 법인카드 쓰면은 영수증 모아가지고 서무계 직원이나 경리직원한테 주시잖아요. 그거 지금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국세청하고 한 2년 정도 논의를 해서 원래는 이게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수증은 세법상. 근데 지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받은 영수증은 보관 그 자체를 영수증으로 인정해 줍니다. 세법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아까 원 프로세서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례 하나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기업의 예를 들면 급여 시스템은 급여팀에서 급여 시스템을 쓰잖아요. ERP 시스템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여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은 급여 파일을 다운받아요. 엑셀로. 그래가지고 엑셀로 다운받아서 작은 파트로 넘겨주면 작은 파트가 그 급여 파일을 가지고 이제 웨캐시가 만든 기업 인터넷 뱅킹 있잖아요. 은행 기업 인터넷 뱅킹에 엑셀을 업로드해요. 업로드해서 이체를 합니다. 이체를 하면은 그 이체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돈이 다 나갔는지 예를 들면 1000명한테 보냈는데 한두 명한테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체 결과를 가져와서 급여 파트에다 전달해줘요. 작은 파트에서. 그럼 급여 파트는 자기 ERP 시스템에 누가 나갔는지 누가 안 나갔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그게 전표 일종의 전표죠. 마킹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ERP 연결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급여 부서에서 이제 자기 ERP 시스템 급여 파일을 완성하잖아요. 그럼 전송 누릅니다. 전송 누르면은 우리 플랫폼으로 그 파일이 넘어와요. 우리 그 웹캐시 플랫폼은 그 자금 부서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자금 그 부장이 지급 결제를 하면은 은행으로 파일이 넘어가서 처리가 되고 그 결과가 우리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 결과를 급여 시스템을 넘겨주면은 자동으로 처리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연결의 가치인데 이런 것 때문에 ERP 회사들이 웹캐시 솔루션을 자기 고객들한테 추천을 하죠. 점점 아마 이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ERP하고 협업 작업이 올해 제일 큰 제가 가진 비즈니스적인 그런 과제입니다. 현재 그 B2B 핀테크는 웹캐시가 유일한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전부 다 버리고 B2B만 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이건 독점적으로 유지하자 온리원 회사로 남자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웹캐시가 이게 이 분야를 웹캐시밖에 할 수 없는 이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특성입니다. 기업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하나 바꾸는 게 그냥 쉽지 않잖아요. 특히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실무자부터 CEO까지 결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구성원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안 빠지는 게 이제 기업 시스템 특성이어서 선점자가 절대적인 유리한 시장입니다. 두 번째는 저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웹캐시 솔루션은 플랫폼에 들어가면 기업 내부 시스템하고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내 업무 시스템 아까 이제 인사급여 시스템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인사부서에서도 그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못 뺍니다. 제품 특성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00개 정도 기업을 연결했는데 연결된 기업은 절대 해지를 안 해요. 그래서 요게 시장과 상품 특성에 따른 어떤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에요. 나머지는 하나씩 보시면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이 분야의 DNA입니다. 저희가 20년간 이 분야의 축적의 시간을 가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웹캐시의 수많은 시행착오 난리지가 대한민국 기업 시스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2001년도에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국민은행의 기업 인터넷 뱅킹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한 3년에 걸쳐서 전은행의 기업 인터넷 뱅킹이 들어갑니다. 저희 손이 없어서 한 2개 은행 정도 빼고는 100% 우리가 웹캐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기업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대한 오너십은 당연히 은행에 있습니다. 돈 받고 해줬으니까. 근데 기술적인 오너십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처음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하니까 수많은 어떤 사고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중지급대 이런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이체를 했는데 이체가 완료됐다는 어떤 게 이제 어떤 리스판스가 안 나와서 한 번 더 눌러서 이중지체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수없이 생겼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녹여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금융기관은 장애가 곧 사고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담당 라인들 전부 다 예를 들면 엎었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한 반나절 정도 그 전산장애 일어나서 뭐 CIO부터 다 엎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캐시는 연결해줘요. 왜냐하면 웹캐시가 잘하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또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하니까 웹캐시는 연결해줘요. 근데 일반 업체가 연결해달라고 하면 연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이 달려있는데 일반 업체가 연결해서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을 웹캐시는 웹캐시가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 일반 업체가 생기면은 책임은 내가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 전산에서 연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지난 20년간 쌓은 진입장비고 요 기업 인터넷 뱅킹을 백본으로 저희가 이제 B2B 핀테크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저희은행입니다. 위에 있는 요 은행들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은행이 대부분인데 요 은행하고
마케팅 제휴가 되어 있어요. 11개. 점포는 10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데 제휴되지 않은 은행들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뭐 우리은행이나 정부은행 정도가 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은행인데 논의하고 있어서 뭐 저는 결국은 대한민국 모든 은행이 웨키시하고 같이 마케팅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개념적으로 뭐하고 같이 보시면 되냐면 핸드폰을 삼성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팔기는 통신사에서 대리점에서 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은행들이 왜 웨키시 솔루션을 하냐 하면은 기업 예를 들면 100억, 1000억 정도 매출하는 기업에 웨키시하고 은행하고 같이 솔루션을 넣으면 그 1000억이라는 돈이 100% 그 은행 계좌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 주로 이제 메인 어카운트라는데, 그러니까 여러 은행으로, 여러 고객으로부터 돈 받으면은 특정 계좌에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 모은 데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일본 운영하고. 그래서 그 메인 어카운트를 이제 저희하고 같이 들어간 은행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주거래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의 주거래인데 그 주거래은행 때문에 선점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저희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적재산권. B2B 분야 지적재산권은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데 대부분 이렇게 있거든요. 특허 한 46건 있고 여타 지적재산권이 한 22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키시 지적재산권을 피해서 대한민국에서 B2B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4번째 7개 중에 5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20년간 했다 했잖아요. 그죠? 20년간 뭘 하다 보면 20년간 시행착오를 합니다. 시행착오가 새로운 알고리즘화돼서 시스템에도 녹아 들어가지만 사람에도 체화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고 이슈가 생겼을 때 그 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전문가죠. 웨키시는 5년 내지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 100명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120명 정도 컨설턴트가 지금도 한 300개 정도 매일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웨키시 고객은 누구냐면 우리 B2B이긴 한데 정확하게 하면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 안에 있는 작은 부서입니다. 작은 부서, 작은 팀. 우리는 인사팀, 급여 저쪽에 회계팀 이쪽은 우리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 고객은 대한민국의 작은 라인, 전 기업의 작은 라인이 고객인데 그 작은 라인한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보신 분은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골프장에서 왜 27살 경기 담당자가 85 횡령했다는 기사 한번 보신 분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사고가 그런 사고는 웨키시 솔루션 도입하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경험한 CFO나 재무부장 우리 120명 중에 누구든지 콜에서 물어보면은 5분 내에 그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그런 컨설턴트들이 120명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큰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웨키시가 요즘 근무 환경, 복지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직원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웨키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금융보안 클라우드입니다. 금융 클라우드. 저희가 2015년도에 KT하고 국내 최초로 이제 금융 클라우드 센터를 오픈했고 아직도 이제 금융 클라우드 센터는 웨키시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 클라우드 센터하고 다릅니다. 이제 뭐 아마존 클라우드나 요즘 가지고 있는 기업 내의 클라우드하고 저 클라우드는 근본적으로 사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금융 당국의 감독 규정을 준수한 보안 클라우드 센터예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는 제가 보기에는 뭐 갖출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갖추려면 규모 경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허들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글로벌 경쟁 네트워크. 요즘 뭐 규모 있는 기업처럼 글로벌하게 비즈니스 안 하는 기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글로벌 계좌에 있는 내 돈을 한국 본사에 앉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저희 10년 걸려서 한 350개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아마 이런 걸 따라올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저희 경영석과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출액입니다. 저희 매출 구성이 보면은 B2B 핀테크, 그다음에 SI 기타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015년도 핀테크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B2B 핀테크 회사로 탈바꿈한다는 선언하고 저희가 SI 사업 지금 줄여가고 있고요. SI 사업은 올해 상반기 기점으로 완전히 틉니다. SI 사업은 사람 파견해서 수주에서 사람 파견해서 하는 임금 베이스 사업인데 이게 겉으로는 막 규모가 큰데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적자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3년 전부터 저희가 수주 안 하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정리 단계고요. 기타 사업도 B2B 핀테크가 직접적으로 가게 넣는 걸 스피나웃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이제 B2B 핀테크 사업인데 B2B 핀테크 쪽만 집중하면서 지난 이제 3년간 제가 했던 게 이겁니다. B2B 핀테크만 한다고 하고 돌아서 보니까 이게 막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이게 뭐랄까 그 위크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은행하고 제휴관계 재정의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어떤 사업 중에 이제 개편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3년간 거치면서 고객은 늘어나는 반면에 매출이 이제 450억 정도로 이제 한 3년간 대체됐다면은 은행하고 계약관계 바뀌면서 독소조항을 해소하는 대신 일부 양보하는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경리나라는 작년부터 저희가 출시했는데 고전에 이제 SLP라는 ERP 제품이 있습니다. 그 ERP 제품을 단종시키고 경리나라로 혁신하면서 그쪽 제품 단종 과정에서 일부 이제 매출 중개에 있어서 인하우스나 브랜치 쪽에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정체됐을 거예요. 2018년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B2B 매출이 2018년 말 기준으로 500억 전후 500억인데 그러면 한 50억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주로 이제 인하우스나 브랜치에서는 매출이 바로 반영됐고 경리나라는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매출에 기여하는 거는 아마 15억 정도 기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35억 정도로 인하우스나 브랜치에서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수수료 구조는 2017년 이제 초기에는 한 90억 정도 2018년 3, 4분기 가면서 한 120억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아까 제가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수수료 모델이 있고 솔루션 모델 그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 모델이 있다 있잖아요. 그 수수료 기준으로 보면은 2018년 3Q가 한 80억, 90억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3, 40억은 솔루션 내지는 커스터마이징 일회성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B2B 핀테크 집중하면서 영업이익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을 계기로 이제 SI 사업 줄이고 기타 사업 정리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018년이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은 아마 58억에서 60억 정도 마감할 계획인데 그러면 아마 8% 정도 영업이익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좀 2017년, 18년에 차이 하나 있는 게 2017년, 18년에 저희가 이제 경리나라 하면서 광고비 집행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15억 정도 광고비 집행한 걸 감안하면은 한 10% 수준에 올라갔다고 보면 되고요. 미래에 그럼 몇 개씩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갈 거냐는 거는 우리 기존의 그 중소기업 빼고 브랜치나 인하우스 영업이익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딱 떼서 보면은 지금도 한 25% 이상 됩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SI 사업 완전히 정리되고 중소기업 사업이 이제 초기 과정을 초기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25% 이상 되는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이제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올해 일본하고 베트남 진출합니다. 일본은 상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이 시작됐고요.
베트남은 올 3월에 마케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상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그 캄보디아는 좀 다릅니다. 캄보디아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진출한 게 아니고 캄보디아에 저희 그 개발자 한 120명 정도를 채용해서 저희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캐시가 이제 자체 R&D 센터가 한국 R&D 센터가 있고 캄보디아에 한 120명 정도 서브 R&D 센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국 그 한 명 인건비로 한 5-6명 정도 캄보디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탑5 안에 드는 상위 5% 안에 드는 우수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전략은 철저하게 상품 본사에서 만들기. 상품을 해외에서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저희 R&D 센터에서 만들고 해외 부비는 마케팅만 담당하고 제휴은행하고 관계는 초기 시장 진입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기업이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차 이제 저희 타겟으로 생각하는 게 한 1,000개 정도인데 1,000개 그 베트남 진출 기업에 우리 이제 그 브랜치 베트남을 제휴은행하고 같이 공급해서 한 2년 안에 BP를 만드는 게 1차 목표로 보고요. 그게 되고 나면 이제 베트남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핀테크 사업에 집중하면서 저희가 꿈꾸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3,700조가 웹캐시 플랫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딱 요거 하나 보고 앞으로 웹캐시 경영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1차 이제 제가 이제 보는 2021년 픽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리나라 한 10만 개 정도를 이때까지 하고 그러면 B2B 핀테크 분야 매출이 1,000억 정도 될 거고 영업이익률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시점을 저는 202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우리 주관사에서 공모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나금융투자 홍정욱 차장입니다. 웹캐시 공모 개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예정 주식 수는 97만 주, 100% 신주 모집으로 이루어지고요. 상장 예정 주식 수의 15% 공모할 예정입니다. 주당 공모 예정가액은 24,000원에서 26,000원, 공모 금액은 630억에서 약 250억 원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수요일을 거쳐서 1월 25일 날 상장 및 매매 개시될 예정이고요. 상장 예정 주식 수의 약 40% 정도 공모 예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KOTC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KOTC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을 마쳤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계신 분들은 지금 손을 들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